네, 안녕하세요. 부부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미 원장입니다. 제가 예전 영상에서는 간열이 있는 증상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. 오늘은 이렇게 간열이 있는 분들이 좀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간열이 있다, 우리가 간 기능에 과부하가 돼서 간에 열이 생겼다 하면 간단하게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피로감이 심하고 우리가 뭐 뒷목이 뻣뻣하고 눈 충혈이 자주 발생을 하고 또 뭐 생리전 증후군이 좀 크게 나타난다거나 막 분노랑 짜증이 많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이 간열 증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예전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열 증상이 있다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네, 간열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제일 먼저 금하는 거는요, 과식, 야식,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입니다. 이렇게 속에 열이 있는 분들은요, 음식을 못 먹는 케이스보다는요,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. 네, 그래서 보통은 필요 이상의 음식이 들어와서 영양이 좀 과잉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과식하고 야식 이런 걸 좀 줄이셔야 되는데, 그 방법 중에 하나가요, 고기를 드시더라도 여러 명이 구워 먹는 이런 삼겹살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약간 1인분이 정해져 있는 약간 스테이크 같은 거를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. 네. 두 번째로는요, 바로 술과 담배입니다. 술, 담배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긴 하죠. 그런데 특히나 근데 이렇게 간열이 있는 분들 반드시 술을 이제 줄이시거나 끊으셔야 되는데, 정말 저는 술을 한 잔도 못 마셔요. 그런데 간열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. 어떤 케이스냐, 선천적으로 간 기능이 약한 거예요. 자기가 타고 태어난 간에서 해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작으신 분들은 정말로 술도 안 드시고 정말로 기름진 음식 이런 거 안 드셔도 간열이 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런 분들 외에 대다수는 간 기능이 오히려 좋은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옛날부터 음식도 잘 먹고 체하는 것도 없고 또 술도 마시면 더 잘 마시고 밤을 새도 더 잘 새고 이런 분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간에서는 이미 과부하가 돼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예전 습관처럼 계속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예전 양만큼 먹으면 당연히 숙취가 빨리 안 되겠죠.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았는데, 내지는 하루 지나면 괜찮았는데, 이제는 이틀, 3일 간다.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요. 이 간열 있는 분들은 술을 반드시 꼭 줄이셔야 됩니다. 세 번째로는요,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기름진 음식 줄이세요라고 했는데,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음식으로는 더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 탄수화물과 정제당입니다. 우리가 지방간이 있다거나 내지 이런 분들도요, 오히려 기름진 거를 많이 먹어서 생긴다기보다 탄수화물이 과잉되거나 내지는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음료수 내지는 사실 하다못해 요새는 요플레 이런 거에도 정말 정제당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이런 합성된 정제된 과당을 과다하게 섭취하다 보니까 간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. 그래서 음식을 단 음식 꼭 달지 않더라도 이런 식품 첨가물이 있거나 정제된 당이 들어있는 거, 그 다음에 조금 탄수화물 식단에서 좀 더 천연 재료를 갖고 요리하는 음식으로 꼭 챙겨서 드시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. 네, 네 번째로는요, 바로 보양식입니다. 아까 우리가 간열이 있으면 주된 증상 중에 하나가 피로다 라고 말씀드렸죠. 네, 간은 피로하고 해독을 주관하다 보니까 간 기능에 과부하가 오면 피로감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피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피로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양식을 굉장히 많이 찾아 드세요. 그런데 이렇게 간열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양식이 들어오면 오히려 열증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한두 번은 좀 기운이 올라오거든요.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
공급이 되면 간열이 오히려 악화되고 가중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보양식 중에 대표적으로는 뭐 삼계탕, 그죠? 오딱, 뭐 게소주, 흑염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리고 요즘 많이 드시는 홍삼. 이제 홍삼을 선전할 때 보통 체질 안 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. 홍삼은 기본적으로 인삼을 갖고 우리가 찌고 말리고 해서 만든 게 홍삼입니다. 그래서 인삼의 성질보다는 부드러워진 거지만 인삼의 본연의 성질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간열이 있는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진료실에서 만나봤을 때 오랫동안 홍삼을 드시고 오신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홍삼은 피곤할 때 우리가 감기 기운 좀 있거나 체력이 좀 떨어졌을 때 잠깐씩 드시는 정도는 괜찮지만 장복하는 거는 이렇게 간열이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. 네, 5번째는요. 단백질 보충제입니다. 요즘 운동하시고 근력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 보충제 드신 분들 많죠. 또 피곤하면 좀 단백질 섭취 중요하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또 단백질 보충제 드시는 분들이 요새 많이 있으세요. 근데 우리가 식품으로 먹을 때는 사실 단백질 하나의 단일 구성으로 된 게 없습니다.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거기에 탄수화물도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미네랄, 그 다음에 뭐 비타민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어요. 식품에는요. 우리가 음식에는. 그런데 단백질 보충제는 그 중에서 단백질만 뽑아서 만들었고 또 대부분 가루 형태가 많다 보니까 먹었을 때 흡수가 빠르고 과량으로 단백질이 들어오면서 간 피로가 증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대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발생한 암모니아를 간에서 해소를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간열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몸에 좋으라고 챙겨 드신 이 단백질 보충제가 간 피로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간열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면 단백질 보충제 드시는 것을 꼭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그 이외에는 우리가 너무 늦게 주무시는 것, 그 다음에 좀 너무 지나친 운동,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간열을 오히려 좀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간열이 있는 분들이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부부 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민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